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을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오늘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힘드시겠네요. 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 장관님과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조직원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한 이유, 목적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 생활할 때는 정치인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 같지만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력을 하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이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의 측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패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내란이 발생한 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내란죄 주체가 아니라 내란죄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들어보세요. 검찰이 어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검찰과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애간장을 탄의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도와주십시오. 꼭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장관님은 탄핵이 됐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선을 벌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 시민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 제가 구체적인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여러 오늘 질의에 나오신 의원님들로부터 12월 4일 모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국정팀에 나오셨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었다. 사직원 입장에서 얼굴 한번 보자 해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아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은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1차 계엄의 정의라든지 2차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동 직후 거기에 가신 네 분이 전부 휴대폰을 변경하셨죠. 저는 안 했습니다. 장관님 안 하셨습니까? 예. 그 나머지 분은 휴대폰을 변경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가의 모임을 가진 뒤에 휴대폰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당사자들이 변명하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이 의심한 게 무리입니까?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의심 부분이 뭐를 했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이후로 휴대폰을 압수당할 거로 생각하고 내용만 일부 옮겼을 뿐인데 그 내용조차도 누구인데 말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 휴대폰 바꿨다고.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날 저녁에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 모의라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관님도 오랜 세월 검사를 하셨고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사 대상이나 참고인이 어떤 특정한 일이 있고 나서 휴대폰을 변경했을 때 우리는 검사로서 당연히 의심을 했죠.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바꿨습니다. 아니, 장관님 안 바꾸셨는데 다른 사람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언론과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안가 해동, 이 휴대폰을 안가 해동 직후 휴대폰을 변경하는 점을 비춰봤을 때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해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죄는